세계의 고민은 연결돼 있다. 월드와이드 고민 시간입니다. 오늘은 빈부격차라는 주제로 고민을 묶어봤는데요. 국제민주연대 강은지 코디네이터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빈부격차 문제 방금도 이 21세기 자본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눴어요. 이게 빈부격차 사실 오늘 내일 하던 그렇죠. 얘기가 아니긴 하지만 이 시대에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내용이 올해만 해도 빈부격차 때문에 세계의 문명이 붕괴될지 모른다라는 연구가 나왔다고. 예, 그런 연구까지도 나올 정도로 사실 좀 인식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 빈부격차 문제 이대로 두면 우리가 미래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지구가 절멸하겠다. 이런 네. 수준까지 나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연구가요. 예. 올해 3월에 나온 연구인데요. 네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후원한 수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수학자들의 연구예요? 예, 수학자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문명이 앞으로 상당 기간은 지속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네. 부자들이 너무 많이 소비하고 또 빈곤층은 빈곤에 빠지기 때문에 사회가 결국 붕괴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내놓은 거예요. 수학자들의 주장이니까 네. 뭔가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요. 뭔가 이제 숫자를 써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또 의미가 있죠. 예, 그러면서 그러면 이 문명 붕괴, 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렇지만 이제 불가피한 건 아니다. 그래서 엘리트 계층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런 것까지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한 건데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빈부격차 문제를 우려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1월에 다보스 포럼, 이 세계 부자들이 모인 포럼이잖아요. 거기서는 빈부격차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것 같지 않은 어떤 그렇죠. 성격의 모임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도 빈부격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가 나왔어요. 아무래도 전체 인류가 멸망하게 그렇죠. 되면 부자가 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 자체를 계속 끌고 나가려면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너무 심한 빈부격차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지경에 이르렀군요. 그렇습니다. 예. 혹시 마술컵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마술컵? 뭐죠? 원래는 컵에 물이 다 차면 물이 밖으로 흘러내려야 하잖아요. 아까 바로 전에 얘기 나눴던 낙수 효과 그런 그렇죠. 얘기인 거죠? 네. 그런데 이 물이 다 차는 순간에 현재로서는 마술컵이 있어서 마술처럼 컵이 더 커져 버리고 있다.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항상 안 차는 거죠. 그렇군요. 차야 떨어지는데 차질 않는다. 근데 이게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 얘기예요. 아하. 빈자들의 교황이라는 8월에 오시는 한국에. 그렇죠. 네, 그래서 교황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컵을 계속 크게 만드는 요것부터 해결을 해야만 낙수효과 좋은 얘기인데 그게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요. 낙수효과라는 얘기는 정말 우리 정치권이라든지 이제 경제지도부 뭐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듣는데 그렇죠. 떨어지는 물을 맞았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요. 이게 컵이 일단 차야 되는데. 마술컵이라서. 네, 안 차네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빈부격차를 사실 우리 현실에서는 뭐 너무 일상화가 됐는데 새롭게 또 느낄 만한 이슈가 있어요. 바로 브라질 월드컵과 관련된 상황인데요. 당장 우리가 즐겨야 될 게 월드컵인데 지금 브라질이 난리라면서요. 예, 지금 브라질 월드컵 반대 시위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개막일이 12일이니까 며칠 내로 개막을 하는데 아직도 브라질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상황이 어떤 거예요? 간단하게 예를 좀 들어볼게요. 월드컵과 관련해서 이 부자들이요. 월드컵을 구경하러 가는데 그냥 호텔에 머무는 걸로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 주택을 임대를 해서 거기서 편하게 머물면서 월드컵을 즐기겠다. 펜트하우스. 그렇죠. 그래서 펜트하우스라든가 뭐 아니면 개인 주택을 임대를 하는데 그 비용이요. 이 월드컵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최고가 계약인데요, 이게. 월드컵 한 달 동안 3층짜리 펜트하우스를 빌리는 비용. 우리 돈으로 7억 원의 임대 계약이 체결이 됐대요. 그래요. 근데 그런 게 지금 좀 많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일주일 아니고. 임대료가 뭐 1억 5,300만 원 하는 그런 데들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지금 주당 임대료가 1,000만 원이 넘는데요. 그리고 뭐 호텔 같은 경우도 하루 숙박비가 7,80만 원씩 하고요. 참. 예. 근데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실제 브라질 사람들이 버는 돈은 얼마큼 되나. 그걸 살펴보면은요. 2012년에 브라질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브라질 평균 실질 임금이 약 93만 원이래요. 네,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평균 임금인 거죠. 그런데
그 실제로 절대 빈곤 인구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절대 빈곤 인구는 월 4만 원 정도로 연명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제가 브라질 사람이라면 네. 월 4만 원 갖고 연명하는데 그렇죠. 어떤 자들은 한 달에 7억 원 쓸어보고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브라질 경기가 열린다고 해서 내 삶이 낙수 효과를 통해서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면 굳이 브라질 월드컵이 즐겁진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일단 경기들이 다 뭐 대도시에서 열리는데 교통비 비싸죠. 숙박비 비싸죠 하니까 이 사람들 얘기가 그거예요. 월드컵 경기 우리 한번 보러 갔다 오려면 1년 생활비를 다 써야 되는데 예. 그거에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빈부격차가 브라질 월드컵을 즐기지도 못하게 하는 상황. 네. 그다음에 중국 상황이죠. 지난주에도 얘기를 나눴는데 6월 4일이 천안문 사태 25주년이었잖아요. 네. 이 천안문 시위가 처음 일어나게 된 발단도 사실 빈부격차랑 네,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예. 덩샤오핑이 당시에 이제 경제 개혁을 이끌었는데요.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성장세가 컸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계속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천안문 사태가 89년이잖아요. 네. 근데 1987년부터 다음 해 사이에 물가가 20%가 넘게 폭등을 했어요. 밥을 어떻게 사 먹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88년에 그러니까 긴축 프로그램을 폈거든요. 근데 긴축 프로그램을 폈더니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진 거예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도시 사람들이 이 계획경제화에 누렸던 안정도 없어지고 경제개혁으로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혜택은 또 못 받고 그래서 불만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모든 불만들이 합쳐지면서 이 89년 4월 18일에 이제 학생들이 천안문으로 가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요구했던 사항들이 뭐 7가지 항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그래서 고급 간부의 수입과 재산을 공개할 것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위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거거든요. 굉장히 정치적 자유뿐 아니라 빈부격차, 네. 경제적 문제에 대한 그렇죠. 어떤 문제의식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었는데 네. 그 굉장히 많은 세상자를 내고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듯이 중국 정부가 아직도 천안문 사태라는 네. 말만 가지고도 검열할 정도로 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이 25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좀 나아졌나요? 네, 지금도 문제는 그대로라는 거죠. 아예 그대로예요? 추이라는 것도 없이? 예를 들어서 그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그게 천안문 사태 때 요구사항이었잖아요. 네. 이 재산 공개 얘기를 최근에 주장했던 신공민운동이라는 운동이 있었어요. 네, 신공민운동. 예, 이 신공민운동의 주동자는요. 공공질서 문란 혐의로 4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운동을 벌인 것이 네. 공공질서 문란시킨다. 네,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하자라고 한 게 공공질서 문란이라고 된 거죠. 되게 설득력이 없는데 참. 네. 그러니까 지금 워낙 그 정도로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건데요. 그 최근에 나온 뭐 연구 결과들 보면 지난해에 그 중국에서 상위 10% 가정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요. 전체 60.6%예요. 이거 굉장히 이건 뭐 미국이라든지 빈부격차가 네. 심한 미국이라든지 뭐 한국도 포함시킨다면 훨씬 더 심각하네요, 중국이.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국이 지금 상위 10%가 34.3 이 정도잖아요. 2배잖아요. 굉장히 심하군요. 네. 그리고 진위계수 보면은요. 진위계수를 보면 이제 외국에서 나온 통계로는 0.55 정도 된다 중국이 얘기를 해요. 물론 중국 통계청 공식 통계로도 0.4가 넘어요. 그런데 이 0.5는요. 그 내란이 일어날 정도의 폭동이 일어날 정도의 빈부격차다라는 게 보통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꾹꾹 누르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참고 있는 거죠. 네, 그만큼 심각하다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중국에서 또 하나가 사람들이 워낙 이게 빈부격차가 오래 계속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또 부가 자꾸 대물림되고 하니까 좀 완전 포기한 분위기 이런 것도 좀 원래 그런 해요. 거야 이런 식으로. 네, 그냥 저건 내 삶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뭐 아예 욕심도 안 내고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0.5가 넘으면은 폭동이 일어날 정도다라고 경제학계에서 얘기하는데 네. 너무 조용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천안문 사태 말도 못 꺼내게 해도 가만히 있는 거죠. 점점 이게 일종의 악순환이군요. 네. 경제와 정치가. 그런데 이런 빈부격차가 또 말씀하셨듯이 추이는 더 부정적이고. 네. 뭐 신조어도 있더라고요. Poor die, Jeol die 이런 게 있던데. 네. 발음을 정확히 하면 어떻게 되죠? 글쎄요, 저도 중국어 발음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예. 이게 그 Poor die, Jeol die가 한자어로 쓰면은요. Poor die는 부를 얘기할 때 그 부가 2대째 간다. 그래서 부2대예요. 부2대. 예. 네, 그 Jeol die는 직업할 때 직이 2대예요. 직 2대. 그러니까 딱 짐작이 가죠.
그러네요. 우리도 사실 뭐 크게 다르진 않지만 여하튼. 네. 근데 이 부대물림 뭐 그럴 수 있다 하시는데 요즘에는 이 지금 즈얼다이가 더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국유 기업에서 아예 부모가 은퇴하면서 자기 자리를 자녀한테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를 대물림할 좋은 조건을 주고 가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아예 뭐 부뿐만 아니라 신분이나 이런 것까지 계속해서 쌓아나갈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다 물려주고 가는 거죠. 아이고. 네. 그러면 여기도 부가 심화되면 아까 우리 나사의 후원을 받은 수학자들이 연구한 대로 세계가 절멸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중국 지도부에서는 아직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중국 지도부에서 물론 그 뭐 부정부패 뭐 퇴치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지금 구호가 나오고는 있는데요. 예. 문제는 중국 지도부는 어쨌든 지도부에 대해서 이 재산 공개 이런 부분들이 자기의 권력 기반이 흔들릴까봐 우려하는 부분이 더 큰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자기 보존이 우선이니까. 그렇죠. 아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 빈부격차로 세계가 절멸할 수 있다. 그 21세기 자본론이 잘 팔리는 이유가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제민주연대 강은지 코디네이터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